주간 있었던 우리 지역의 뉴스를 엄선해서 외국어 자막으로 소개하는 뉴스 다시 보기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주려는 농민수당을 놓고 요즘 말들이 많습니다. 전라북도가 농가당 연간 60만 원을 지급하는 농민수당 조례안이 광역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금액을 더 올려야 한다는 반발도 커서 주민 참여 조례를 추진해온 농민단체들과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민수당 조례안 심의를 앞둔 도의회 본회의장 앞. 회의장에 진입하려는 농민단체 회원들을 경찰들이 막아서며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당당하다며 길을 쳐! 국민들한테 이런 대접하면 안 돼! 도의원들이 회의장으로 가는 통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유리문이 부서져 일부 경찰관과 농민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농가당 연간 60만 원을 지급하는 전라북도의 농민 공익수당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농민당 연간 120만 원 지급을 주장해온 전농과 민중당 등이 저지농성에 나선 겁니다. 대화를 해서 최소한 조정하고 서로가 마찰을 짤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 그냥 힘으로 하면 되는 겁니까? 우여곡절 끝에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도 찬반 토론이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농민수당 조례인 만큼 우선 첫 발을 떼야 한다는 주장과 농민단체 의견을 담은 주민참여 조례안을 다음 달에 병합심사하자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단순히 집행부에서 기일을 이유로 촉박하게 이렇게 결정하지 말고 도의 재정과 시군의 재정들을 다른 어느 사람보다도 더 파악하고 큰 그림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농민 공익수당 조례안은 표결까지 간 끝에 재석 의원 34명 중 찬성 23명과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최종 가결됐습니다.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지만 이로써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전북도 내 10만여 농가에 연 60만 원이 지급되는 농민 공익수당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라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 및 12개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은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연간 25억 원 상당의 지역 농산물을 이전 기관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구내식당과 명절 선물 등의 지역 농산물이 활용되면 중소농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의회 최영규 의원은 도의회 임시회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 전라북도가 중국 충칭시와 유학 박람회 개최를 불과 한 달가량 앞두고 돌연 취소한 것은 신뢰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하진 도지사는 행사가 취소된 이후에 이런 사실을 알았다며 경위를 파악해 인사조치 등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노후된 시설 탓에 이용객들의 불만이 컸던 전주역이 선상 역사 형태로 새롭게 단장됩니다. 기존 한옥 구조는 그대로 두고 전통의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유리 건물이 추가됩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지난 1982년부터 전주의 관문 역할을 해온 전주역. 대합실 의자라야 60석에 불과해 평일에도 자리 싸움을 방불케 합니다. 때문에 역사 밖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하면 주차 공간이 부족해 운전자들의 짜증이 큽니다. 여름에 오면 정말로 여기 뜨거운 데서 그 에어컨 하나에다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이게 창피할 일이요. 지난해 전주역 이용객 수는 308만 명. 최근 10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시설 규모는 37년 전 거의 그대로입니다. 기차 시간 대기하는 거에서 약간 다양하고 많은 카페나 시설 이런 게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오는 2024년까지 사업비 450억 원을 들여 전주역을 선상역사 형태로 증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한옥 구조 건물을 그대로 놔둔 채 뒤편에 철로 하나를 없앤 뒤 4층짜리 유리 건물을 새로 짓기로 한 겁니다. 건물 1, 2층은 대합실과 사무실, 3, 4층은 조경시설과 문화공간으로 사용하고 지하에는 주차장과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설계 당선작은 전통과 현대적 건축 양식을 감각적으로 결합한 디자인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유휴 농지가 지원됩니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만 20세 이상 만 39세 이하 농업인에 대해 최대 6헥타르까지 논이나 밭, 과수원을 매매나 임대, 공공임대 등의 방법으로 관리권을 넘긴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는 2030 세대 2,963명에게 3천여 헥타르가 공급됐고 올 들어서는 400여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전주 지역 실직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주시는 실업자와 취약계층 80명을 모집해 오는 21일부터 2달간 환경 정화와 통계 자료 정리 등의 업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만 65세 미만은 주 40시간, 만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일할 수 있으며 시간당 8,350원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이번에는 도내 각 시군의 행사와 복지 정책을 소개하는 지역 소식 시간입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남원역과 용산역을 오가는 전라선 KTX가 지난달 20일부터 주말 4차례 증편됐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역을 오가는 열차는 주간 29차례에서 모두 31차례로 늘었으며 운행 시간은 남원역 기준 상행선은 오전 8시 54분과 저녁 8시 28분, 그리고 용산역 기준 하행선은 오후 12시 45분과 저녁 8시 35분입니다. 시민들의 수도권 접근성이 편리해지고 증평 운행으로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들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익산시가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를 열고 결혼 이주 여성과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들을 위한 민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합니다. 지난 4월부터 익산역 4층에 운영되고 있는 플러스 센터는 고용노동부 등 5개 기관이 입주해 외국인 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고충 상담, 통역을 지원합니다. 센터를 통해 행정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한국 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수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한국의 음식 문화를 알리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오는 8일까지 한국 집밥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3시간 동안 이론과 실습을 통해 매운 갈비찜과 오이 소박이, 깻잎전 등 24가지의 음식을 직접 만들게 됩니다. 한국 요리 좀 어려웠는데 여기에서 선생님 따라서 많이 배웠어요.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시어머니 남편에게 맛있게 만들어주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순창군이 개발 중인 소스 분야의 중국 수출 전망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고추장 민속마을을 방문한 중국 헤이룽장성 기업협회장 등 관계자 10명은 전통 고추장과 핫소스 신제품인 으라차차 소스에 큰 관심을 보여 수출 성사가 기대됩니다. 임실에서 버섯류 배지를 생산하는 농업법인 버섯고양이 버섯의 판로 개척을 위해 베트남 국영신문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버섯고양은 100% 국내산을 생산해 세계 각국의 식품과 의료, 미용에 접목하고 수출 증대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읍시청 단풍민 씨름단이 칠보초등학교 씨름부를 찾아 기술을 지도하고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창단 4년째인 단풍민 씨름단은 씨름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초등학교에서 재능 기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들을 소개합니다.
수원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현재 전라북도 대학에 재학 중인 결혼 이주민에게 대학 학비를 지원해 줍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이주민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학업을 잘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